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임플란트 4개에서 6개를 심어서 전체 치아를 만드는 프라치 임플란트 치료법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이 치료법은 아직도 전체 임플란트를 10개 가까이 심고 있는 한국의 치과의사분들한테는 익숙하지는 않은 치료 방법입니다. 프라치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의학적 이해와 많은 경험 없이 무작정 치료를 시도하다 보니까 적지 않은 실패와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과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프라치 임플란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예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플란트 치과 대표원장 김은입니다. 제가 그동안 식립한 임플란트만 해도 5만 건이 넘고 지금까지 프라치 임플란트도 수백 건 가까이 해왔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서 해외에서도 문의하고 방문해 주실 정도로 많은 환자분들께 이 시술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프라치 치료가 쉬워 보일 수 있지만은 사실 멋대로 했다가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라치 임플란트 치료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주의해서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프라치 임플란트 치료의 첫 번째 부작용은 교합이 잘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합이란 윗니와 아랫니 그리고 윗턱과 아랫턱이 서로 잘 물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청소년기에 10년에 걸쳐서 치아가 나오면서 그 물림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교합 관계가 잘 맞아야지 씹을 때 턱도 안 아프고 한쪽 치아가 이제 크게 부딪혀 가지고 치아가 상하는 것도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이제 프라치 치료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이런 교합이 무너지고 치아가 서로 제대로 물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세요. 만약에 이런 교합 관계가 제대로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치아를 만들게 되면은 외관적으로는 좋지만 우선은 잘 씹히지를 않게 되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김치 깍두기를 먹고 싶은데 아무리 씹어도 이제 씹히지가 않으니까 이제 속이 터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두 번째로는 턱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세요. 높이가 만약에 높거나 반대로 낮은 교합의 치아 보철물이 나오게 되면은 턱의 피로도가 많이 클 수가 있으세요. 높이가 높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치아가 딸딱딸딱 이제 걸어 다닐 때도 이제 딸깍딸깍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높이가 이제 높게 만들어진 보철물이 되는 거고, 도리어 이제 높이가 낮게 되면은 약간 턱이 나오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이제 안모 형태가 될 수가 있는, 외관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보철물이 나올 수가 있으세요. 장기적으로 그런 보철물을 쓰게 되면은 턱관절의 변형이 오면서 개구장애도 올 수 있는, 입을 벌릴 때 장애가 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이제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환자분의 임시 치아 과정을 제대로 이제 활용을 하지 않고서 바로 최종 치아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생기는 부분이 될 수가 있으세요. 프라치 치아는 사실 일주일만 해도 만들어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불안정한 교합 상태에서 그 치아를 만들게 되면은 외관은 멀쩡하지만은 기능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프라치 보철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치아 상실 기간이 오래된 환자분들이라면은 충분한 기간의 임시 치아 기간을 거쳐가지고 최종 치아를 만들게 되면은 이러한 교합이 안 맞는 보철물이 나오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적응이 좀 많이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임시 치아 기간을 2번, 3번 또는 그 이상을 거쳐가지고 환자분이 편한 위치를 맞춘 다음에 최종 프라치 보철을 들어가는 게 안전한 치료 방법입니다.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프라치 고정 틀니의 부작용 두 번째는 임플란트도 부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프라치 고정 틀니 같은 경우는 10개가 넘는 치아를 제한된 개수 한 4개에서 6개 뿌리가 그거를 지탱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수술이 직경이 작은 임플란트를 심는 게 편하다고 사실 그 얇거나 기준에 미달되는 직경의 이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그 임플란트 뿌리는 버틸 수가 없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사실 나중에 부러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임플란트 뿌리가 부러지게 되면은 보철 같은 경우도 흔들리고, 만약에 한 개가 손실이 되면은 그 옆에 것도 또 연쇄적으로 부러지면서 전체적으로 다 치료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을 올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항상 4.5mm 이상의 직경의 임플란트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임플란트를 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임플란트 뿌리를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분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식립 깊이나 이런 부분도 단차 없이 균일하게 심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임플란트가 들쭉날쭉하게 심겨진다면은 그 위에 보철물도 두껍다가 얇았다가 두껍다가 얇았다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프라치 보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15mm 정도의 이제 공간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그 15mm 이하의 그 얇은 부분이 이제 파절이 되면서 사실상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 얇은 부분이 쉽게 파절이 될 가능성이 있으세요.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프라치 고정 틀니의 부작용 세 번째는 보철물이 쉽게 깨지고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프라치 임플란트에서 깨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연결 부위에서 이제 파절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뿌리와 이 연결 부위는 상당히 정밀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 정밀성을 위해서는 디지털 스캐너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본을 떠야 되는데, 이런 디지털 장비 없이 옛날 방식으로 고무 본을 뜬다든지 아니면은 기공소에서 제시하는 방법대로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 정밀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깨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미세하게 오차를 잡아줄 수 있는 디지털 장비나 디지털 기술들, 그리고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의료진, 치과의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밀하게 잘 만들어드려도 그래도 깨지고 빠지는 분들이 사실 계시긴 하세요. 저처럼 얼굴이 넙대대하고 턱이 크신 한국 중년 성인 남성분들이세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오징어포 같은 거는 오징어채 같은 걸 많이 좋아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원래는 이제 프라치 하신 분들은 드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물고서 만약에 비비게 되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연결 부위가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나물이나 이런 걸 즐겨하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실린더 부분이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턱힘이 세든 턱힘이 약한 분들이든 다 똑같이 단단하게 쓸 수 있는 치료법을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내면을 티타늄 금속으로 아예 일체형으로 만든 프라치 임플란트 플러스 치료 방법입니다. 그 플러스라는 거는 이런 금속으로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켜드린 치료법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하게 씹는 힘이 세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통으로 이제 티타늄으로 해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문제는 보기가 안 좋으시잖아요. 이 치아 부분이 당연히 도자기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인 연결 부분을 이렇게 티타늄으로 발을 저희가 만들어 드려요. 이렇게 하게 되면 외관은 신비적인 도자기 형태지만은 내면은 금속으로 일체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런 경우는 사실 연결 부위가 부러지거나 빠지거나 이럴 일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도자기로만 했을 경우에는 환자분들께 나물이나 질긴 거는 이런 건 드시지 마세요. 본인의 씹는 힘은 한 60에서 70%로 조율을 하세요. 그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걸 해드리면서 지금은 이제 오징어나 질긴 건어물이나 이런 정도의 음식만 아니면은 사실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사들은 말해주지 않는 프라치 임플란트 치료법의 부작용과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몇몇 병원들에서는 좀 잘못된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답글 올려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플란트 치과 김은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